네, 오늘은 잡설TV 교육설전. 이번에는 요즘에 제일 핫한 거죠. 고교학점제. 과연 얼마 전까지는 고교학점제가 뭐야가 궁금했다면 요즘에는 고교학점제 진짜 계속 가는 거야? 고야? 스탑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기는 해요.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 전공 그렇잖아요. 아시는 분은 너무 많이 아시고 모르는 분은 너무 많으시는데 고교학점제 갈까 안 갈까? 고교학점제가 뭘까?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거에 대해서 그 운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라는 건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가 원래 2025년도에 실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갑자기 올해부터 시행하는 곳들이 경기도, 그 다음에 부산 지역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여러 곳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기 도입을 하겠다. 24년도에 네. 이미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은 이것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고교학점제 그대로 시행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교학점제가 이건 뭐 상황상 못 갈까요? 먹어도 고다. 못 먹어도 고다? 왜냐하면 못 먹어도 고인 상황을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미 그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그 이전에 초6부터 맨 처음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최초 발표는 그렇게 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작년에 다시 그게 나오면서 이제 당겼죠. 중2부터 하겠다. 왜 중2냐? 지금 그 중2가 중3이 됐거든요.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한마디로 고입이 이미 진행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룰을 바꾸면 게임을 하는 중간에 룰을 바꾸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혼란과 이런 부분을 뒷감당이 안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단순하게 교육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의 연계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감을 갖다 뽑는 선거가 지금 불과 한두 달 뒤에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당선되고 나서 확정되고 자리 잡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적용되는 제도를 갖다 또 급작스럽게 바꾼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고가 고교학점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부터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유효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결국 고교학점제는 무조건 시행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행을 했던 학교 지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학교들이 이미 어느 정도 그 기틀을 갖다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봐도 못 먹어도 고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어떻게 일단 발표된 거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생각했던 게 예전에 등급제 수능하고 좀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수능이 먼저 발표됐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뭐 대학교 입시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수준에서 반영되다가 멈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수능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입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 공교육 뭐 기여 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막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관련해서 협조한 대학들에게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입 제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지표로 넣어놨어요 지금. 그 돈을 가지고 그 고교학점제 지금 빨리 정착시키면 우리가 돈 줄게 이래가지고 이미 흔들어서 현찰을 갖다 막 흔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학들은 현찰을 흔들고 있으니까 특히 돈 없는 대학들 그런 학교들은 홀릭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제대로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부 정책에 가장 많이 입김을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분명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 거고, 서울대는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필수 뭐 권장 과목, 권장 이수 과목, 권장 필수 과목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이과에 가려 그러면은 적어도 이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시행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수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 자체는 사실 후순위고, 그것보다는 이제 대입제도 자체가 분명히 대학들이 올해 안으로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제도를 갖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게 아구가 떨어지게끔 이미 말뚝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예. 저는 좀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교육 제도가 바뀌는 걸 늘 네.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1년 단위로 아마 또 이게 뒤바뀐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바뀔지가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예. 들어서 이게 고교 학점제가 지금 당장은 갈 거 같긴 해요. 네, 갈 거 같긴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는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이렇게 뭐 학점도 좀 낮추고 이렇게 갈 거예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 수능이나 대입 정책을 발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24년도, 25년도 뭐 이때까지 발표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슬그머니 조금씩 거둬들이는 거지. 현실이랑 타협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판을 그렇게- 크게 벌리고 예, 예. 나서 조금씩 회수해서 철수하는 방식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정말 몰라가지고 제대로 정말 그런 얘기 100% 하시면 안 되네.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그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장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도 확실히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게 뭔가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는데 왜 1, 2년 사이에 왜 서두르는 걸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자기가 답변하긴 그렇다. 저는 라는 제가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원인을 그러니까- 하나 보는 게 저는 사교육 억제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봐요. 근데 교육 사교육 억제 라고 보기엔 고교 라고 학점 생각을 하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뭐 학교 교육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학종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내신이 절대적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드냐? 통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내신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오히려 개별 단가가 올라가면서 사교육 자체가 줄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이게 더 늘어난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더 흩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내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국어 10명을 받아도 10명 다 출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들이는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교학점제 돼가지고 애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고 내신을 대비하는 게 그렇게 까다로워지면은 이제 사교육에서 손을 못 쓸 거다. 요 부분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들어갔다라고. 전 그런 게 네. 다른 게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게 기존의 등급제라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취도- 무력화를 그쵸. 시키려고 네. 했던 거 아닐까? A, B, C 이렇게 네, 그렇죠, 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사교육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에 방침상에서 보게 되면 전 좀 이걸 처음 봤을 때 제일 놀랐었던 건 교사 자격을 완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박사급 이상 아니면 동등한 학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네. 하면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도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교육도 공교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큰 그림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지금 방과후를 보면은요, 사실 단가가 너무 싸서 못 들어가요, 저희가. 완전 네. 동상이 뭔데요? 근데 네. 대부분은 그거를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 단가가 안 맞다라고 하지만 네. 그것도 감안하고도 들어오는 사교육 업체들도 있거든요. 있죠. 네네. 그걸 발판으로 해서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근데 거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리그가 좀 구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으로 내지는 대치동에서 뭐 이렇게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절대 안 그냥 주면 안 가지. 가. 그치. 네, 근데 또 난 그 정도면 할래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특강만 주기적으로 도시는 분들이 또 맞아요. 있거든요. 있어요. 사실 네, 네.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수업 자체가 되게 그 페이는 상당히 센 편이긴 한데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페이는 적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아이들하고 없어. 이제 네트워크도 좀 할 수 있고 그래도 좀 인간적인 관계 구축이 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더 선호하는 강사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리그가 조금 나눠져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성적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 대치동에 있는 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엄청난 그분들이 노력을 다수는 들이세요. 아닐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교육 업체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사교육을 죽이기 위한 거라기보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소모적인 논쟁으로 본 것 같아요. 공교육과 사교육이 뭐가 더 우세한지. 그러니까 잘 알아서 손잡고 잘 해봐라? 교육을 판을 만들어 봐라라는 의미도 섞여 있는 듯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약간 저는 다르게 네, 좀 달라요. 왜냐면 그것보다 이거 완전히 하나를 놓고 완전 동상이몽인데 이쪽에서 보시는 거 이쪽에 보면 네.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제 입장은 또 자사고를 나왔기 때문에 아, 네. 자사고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자사고 교육을 굉장히 네.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저도 수월성 교육 예, 쪽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은 고교 학점제라는 거 이제 제가 저희 애들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고교 학점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거는 결국은 이쪽을 일반고로 전환시키기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들고 나온 게 아닐까. 그쵸. 다 니네랑 똑같은 교육 일반고에서 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도 괜찮다.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들거든요. 싶은 게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고입 관련된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입 그래서. 입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교육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걸 갖다 중학교 어디에서 그걸 갖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 중학교 공교육에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사교육 무력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네. 무력화라기보단 다른 식으로도 활로를 열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그러니까 방식으로. 어차피 지금 사교육에서 메인으로 뛰고 있는 분들은 거기를 못 들어간다니까요. 단가가 안 맞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네. 열었다라는 네, 게 그쵸. 선생님의 네. 생각이신 거고 네. 이쪽은 또 다른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쵸. 뭐 문 열었다고 다 들어가냐 그렇죠. 이거예요. 지금 네. 다 무력화를 생각- 하려고 고교 학점제라는 거를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A급 강사 내지는 되게 좀 교수법이 괜찮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에 계신 분들도 EBS 통해 가지고 학원으로 빠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럴 거겠어요? 예, 페이가 다른데. 예, 페이가 다르니까. 페이. 네. 어떤 그러니까- 걸 더 우선순위로 드느냐죠.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문호를 개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얼마나 실력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합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 대학생들을 활용한다. 멘토링 한다. 네, 멘토링 네. 해가지고 뭐 공교육 선생님도 동원을 하고 대학생도 동원을 해서 애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수준하고 투여되는 인원을 봤거든요. 대학생 알바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애들이 어떻게 맞춤형 교육으로 그걸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물음표가 많은 상황인 거고 과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눈 가리고 아웅 형태로 우리가 한다는 액션을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짜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추가적인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저는 이 고교 학점제를 서두르는 이유가 계속 지금 교육부가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돌파구로서 찾은 게 이거다. 이거를 전면 확대하는 네. 거다라는 부분은 진짜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미 준비를 탄탄히 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준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시장을 그 사교육 쪽에서는 그런 쪽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좀 거기에서 걸리는 부분은 뭐였냐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강사료. 이게 기준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그 부분이
이 부분에서 조금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분의 학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아이, 그래도 짜요. 짜기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그 거죠. 강의로 정산하는 걸 제가 알아서 그러는데 아시죠? 그거 굉장히 짠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좁혀지지 않는 서로의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그냥 보시는 분들이 아 저런 생각이 있구나 저런 네.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과연 고교 학점제가 그대로 시행될 것인가 일단은 고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쵸. 그냥 일단은 가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는 조금 더 두고 두고 봐야 봐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네.